2026년 5월 1일 DMQA 오픈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김현희라고 합니다. 오늘 오픈 세미나 주제는 셈3 Segment Anything with Concept입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대학원 DMQA 연구실에서 김성범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며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김현희입니다. 관심 주제는 컴퓨터 비전, 비전 랭귀지 모델,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입니다. 세미나 청취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셈 시리즈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짧은 시연 영상을 통해 어떤 모델인지 직관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클릭이나 텍스트와 같은 입력을 통해 특정 객체를 찾아서 색칠, 즉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셈 1, 2, 3의 흐름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셈 1과 2는 핵심 개념 위주로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 셈 1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조용원 연구원님의 Segment Anything 세미나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Segment Anything에서 Segment, 즉 세그멘테이션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일반적인 컴퓨터 비전 태스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미지를 보고 하나의 클래스로 분류를 하는 것이고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미지에서 클래스뿐만 아니라 위치도 찾는 것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이렇게 이미지에서 객체를 픽셀 단위로 나누어 정확한 영역까지 구분하는 태스크입니다. 이렇게 구분된 영역을 마스크라고 합니다. 모델은 이 마스크, 정답 마스크를 잘 맞추도록, 잘 만들도록 학습이 되겠죠. 이러한 세그멘테이션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자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이렇게 픽셀 단위로 클래스를 예측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픽셀이 강아지일까 고양이일까 구분하는 그런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강아지일까 고양이일까 말고도 강아지 1, 강아지 2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까지 구분하는 것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아주 잘하는 모델이 셈입니다. 먼저 셈1은 앞서 말씀드린 세그멘테이션을 아주 잘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로 학습이 되어 특정 데이터셋에만 맞춰진 것이 아니라 범용적인 데이터에 활용 가능합니다. 즉 학습하지 않은 본 적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했을 텐데 셈1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활용을 하였을까요? 바로 약 1100만 장의 이미지 그리고 11억 개의 마스크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들은 전문가, 즉 사람이 직접 만들어야 했었는데요. 장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세밀한 정답 마스크를 사람이 하나하나 만들어서 모델에 준다는 것은 아주 비현실적입니다. 그럼 쌤은 어떻게 이런 11억 개의 마스크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람과 모델이 협업해서 데이터 엔진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셈1은 그림과 같은 데이터 엔진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설명을 좀 하자면 초반에는 이런 이미지에 대한 마스크를 사람이 일일이 만들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런 초기 마스크를 모델에 넣어 학습을 우선시켜 모델이 세그멘테이션 능력을 좀 키운 후에 그 학습된 모델에 이미지를 넣어서 마스크를 얻고 좀 부족한 잘못된 마스크가 나오더라도 사람이 그 초기 마스크를 기반으로 수정하고 다시 모델에 넣어서 학습을 하고 다시 모델은 마스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자동화된 데이터 엔진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쌤1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마스크 99%는 자동 생성한, 즉 모델이 생성한 마스크라고 합니다. 쌤1의 가장 큰 또 다른 특징은 프롬프터블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점, 박스, 마스크 등과 같은 힌트, 즉 이를 프롬프트라고 여기선 칭하는데요. 이를 사용자가 주면 모델이 이를 받아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두 마리의 고양이가 있는 이미지를 넣고 그중 오른쪽 고양이를 세그멘테이션 하고 싶다면 오른쪽 고양이를 클릭해서 그 위치의 고양이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이 이 프롬프터블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쌤1의 핵심 요소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앞서 설명드렸던 데이터 엔진과 프롬프터블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구조는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이렇게 이미지를 처리하는 이미지 인코더, 그리고 이런 프롬프트들을 처리하는 프롬프트 인코더, 그리고 이 둘을 잘 결합해서 마스크를 만드는 마스크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처리했던 쌤1을 베이스로 삼아 비디오로 확장한 것이 쌤2입니다. 비디오라는 것은 이미지 프레임이 연속된 것입니다. 즉, 시간에 따른 이미지를 모아둔 것이 비디오죠. 그래서 쌤2의 세그멘테이션도 쌤1과 유사하게 하지만 이 프레임에 따라서 헤딩 객체를 추적하면서 세그멘테이션 한다는 게 비디오 세그멘테이션, 즉 쌤2의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쌤2도 핵심 요소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입니다. 쌤1과 동일하게 이렇게 데이터 엔진을 구축을 하고 여기에 비디오가 추가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5만 개의 비디오와 64만 개의 마스크렛을 구축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시간에 따라 마스크가 이렇게 이동을 하죠. 따라서 비디오에서는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련의 마스크들을 마스크렛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쌤2도 마찬가지로 프롬프터블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쌤2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 둘 다 가능하며 이렇게 비디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프레임에서 이 고양이를 세그멘테이션 하고 싶습니다. 그럼 사용자가 이 고양이 위치의 박스를 모델에게 주게 되면 모델은 박스에 있는 고양이를 세그멘테이션 하고 다음 프레임에서도 그 고양이를 추적하면서 세그멘테이션 합니다. 그럼 어떻게 비디오를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과거 정보 기억과 활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메모리 뱅크와 메모리 어텐션 구조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먼저 메모리 뱅크입니다. 최근 프레임들의 공간적 특징 맵을 FIF 방식, 즉 최근 프레임 정보만 유지하고 오래된 정보는 제거하는 이런 구조로 저장을 해서 이제 객체의 움직임과 위치 변화를 반영하여 저장을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했던 그 프레임들도 별도로 저장을 해서 중요한 기준 시점의 정보를 유지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객체 포인터라는 벡터를 함께 저장을 하는데 이는 객체의 의미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서 단순한 위치뿐만 아니라 어떤 객체인지까지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이 메모리 뱅크는 과거 프레임의 시각적 정보와 의미 정보를 함께 활용을 해서 현재와 그 이후 프레임에서도 동일한 객체를 안정적으로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 어텐션은 현재 프레임의 특징을 과거 프레임에 저장해둔 정보와 비교해서 동일한 객체를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핵심 모듈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현재 프레임은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 특징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후 이 특징은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셀프 어텐션으로 현재 프레임 내부에서 어떤 픽셀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두 번째가 핵심인 크로스 어텐션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프레임의 특징을 메모리 뱅크에 저장된 과거 정보들과 비교를 합니다. 이때 비교 대상은 이전 프레임들의 공간적 특징과 객체 포인터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델은 지금 보이는 이 영역이 과거에 봤던 그 객체와 같은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현재 프레임의 특징을 보정을 합니다. 즉 단순히 현재 프레임만 보고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프레임의 정보까지 함께 참고를 해서 동일한 객체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일관된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셈3가 왜 등장을 했을까요? 셈1, 2의 한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셈1과 2의 공통적인 한계를 살펴보면 두 모델 모두 세그멘테이션 자체는 매우 잘 수행하지만 이렇게 셈1과 2 모두 사용자가 어떤 위치적인 또는 시각적인 그런 힌트, 특징을 줘야 했고 그 해당하는 위치의 객체만을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었습니다. 즉 모델이 스스로 그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어떤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줘야만이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이 이 셈1과 2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위치를 주지 않고도 개념을 모두 알아서 찾아서 세그멘테이션 할 수 없을까? 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셈3입니다. 논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컨셉, 즉 개념을 활용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념은 텍스트와 이 이미지 예시입니다. 그림처럼 고양이라는 텍스트를 모델에 준다면 모델은 이 고양이라는 개념, 텍스트에 해당하는 모든 객체를 찾아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합니다. 이를 논문에서는 Promotable Concept Segmentation, PCS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렇게 셈1과 2는 위치를 준 객체만을 세그멘테이션 했다면 셈3는 펭귄이라는 텍스트 또는 이미지 예시를 입력받아서 그 위치를 스스로 찾아 펭귄에 해당하는 모든 객체를 세그멘테이션 합니다. 그럼 이런 Promotable Concept Segmentation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구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핵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눠보자면 찾기, 그리고 세그멘테이션하기, 추적하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런 펭귄 비디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펭귄이라는 텍스트가 입력이 되면 이 찾기를 수행하는 디텍터가 이 이미지 프레임에서 펭귄이라는 텍스트와 아주 유사한,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위치를 찾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찾기가 셈2와의 가장 큰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찾기를 수행하는 디텍터라는 것에서 중요한 점은 이 셈3는 별도의 외부 디텍터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아키텍처 내부 통합된 이미지 레벨의 디텍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디텍터는 DTR 기반 구조를 따르며 텍스트나 이미지 예시와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받아 해당 개념에 맞는 객체들을 이미지 전체에서 탐지를 합니다. 여기서 DTR이란 디텍션 트랜스포머의 약자로 기존 오브젝트 디텍션 방식과 다르게 트랜스포머 구조를 활용한 탐지 모델입니다. 기존 디텍션 모델은 앵커 박스나 후보 영역을 만든 뒤 이 분류를 수행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DTR은 이미지 전체를 한 번에 보고 어디에 어떤 객체가 있는지를 직접 예측하는 엔드-투-엔드 구조입니다. 즉 여러 개의 오브젝트 쿼리를 통해 이미지에서 객체의 위치와 종류를 동시에 예측하게 됩니다. 셈3에서는 이러한 DTR 구조를 기반으로 텍스트나 이미지 프롬프트를 함께 입력받아 특정 개념에 해당하는 객체들을 이미지 전체에서 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모듈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셈3는 단순히 어디 있는가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이 존재하는가를 먼저 판단하는 그런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프리센스헤드라는 모듈을 사용을 하는데요. 기존 DTR 기반 구조에서는 각 오브젝트 쿼리가 각 객체의 존재 여부와 위치를 동시에 판단해야 했지만 셈3에서는 이를 두 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프리센스헤드가 이미지 전체를 보고 해당 개념이 존재하는지를 전역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후 각 오브젝트 쿼리는 자신이 담당하는 위치가 해당 객체인지 지역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존재하는가와 그게 어디인가를 분리한 구조이며 이를 통해서 오픈 보캐블러리 환경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디텍션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 셈2 부분에서도 언급했던 이런 메모리 뱅크에 정보를 저장을 해주고 트래커는 비디오를 세그멘테이션 할 때 사용이 되며 이 이전 프레임의 객체 정보를 바탕으로 그 객체가 다음 프레임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추적합니다. 전반적인 핵심 구조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셈3는 어떻게 학습이 될까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약 54억 쌍의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전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이미지 속 시각적 정보와 텍스트 개념을 연결하는 능력을 학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펭귄 이미지를 보면 이를 펭귄이라는 텍스트 개념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코더가 퍼셉션 인코더입니다. 이 인코더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은 의미 공간으로 표현을 하여 이후 디텍터가 텍스트 기반으로 객체를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퍼셉션 인코더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퍼셉션 인코더는 메타에서 제안한 비전, 랭귀지 기반의 인코더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 설계된 모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약 54억 쌍의 아주 많은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 쌍을 활용한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식으로 사전학습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은 의미 공간으로 정렬하는 능력을 학습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강아지 이미지는 강아지라는 텍스트, 즉 유사한 의미를 가진 이미지와 텍스트는 가깝게 정렬이 되고 강아지 이미지와 고양이 텍스트와 같이 다른 그런 의미적으로 다른 이미지와 텍스트는 멀게 학습이 된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클래시피케이션뿐만 아니라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등 다양한 비전 태스크에 활용 가능한 일반적인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퍼셉션 인코더로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를 학습한 이후 이 디텍터를 학습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지와 명사구, 그리고 해당 객체의 마스크 정보가 함께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특정 개념을 실제 이미지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즉, 이전 단계에서는 펭귄이라는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 단계에서는 이미지 속에서 펭귄을 실제로 찾는 능력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델은 오픈 보캐블러리 환경에서도 다양한 개념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학습되며 동시에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능력도 함께 학습하게 됩니다. 그 후에 고품질의 사람이 직접 레이블링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킨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비디오에서 객체를 추적하는 능력을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학습된 백본과 디텍터를 고정한 상태에서 트래커 모듈만 추가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한 프레임에서 찾은 객체를 다음 프레임에서도 이어서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셈3의 데이터는 어떻게 구축이 되었을까요? 셈3도 데이터 엔진을 통해 AI와 사람이 함께 데이터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우선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 형태는 이미지, 그리고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텍스트, 즉 개념이죠. 그리고 정답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즉, 이 단계에서의 목표는 이미지와 개념을 연결한 데이터, 즉 이미지 명사구 쌍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다양한 이미지와 비디오가 포함된 미디어 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캡셔너가 이미지 전체를 설명하는 문장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캡셔너라는 것은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 문장을 만들어주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사진이 캡셔너에 들어가게 되면 캡셔너는 이렇게 눈 위에 서 있는 펭귄들,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파서라는 모델은 이 문장을 가지고 펭귄이라는 명사를 추출합니다. 이 파서라 함은 이렇게 문장이 들어왔을 때 명사구를 추출하는 모델이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펭귄이라는 명사까지 얻었으니 그 다음은 정답 마스크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디텍터를 사용해서 객체의 위치를 찾습니다. 이 디텍터는 텍스트를 입력받으면 해당 텍스트 개념에 맞는 객체들의 위치 정보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디텍터를 통해서 이미지에서 해당 개념에 해당하는 객체의 위치를 찾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셈2는 이러한 위치 정보만을 가지고도 세그멘테이션을 잘 수행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셈2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셈2가 이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객체의 마스크를 생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성된 마스크는 다음과 같이 3마리의 펭귄이 색칠 안 된 것처럼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정답 마스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검증 과정을 통과한 마스크만을 활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셋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 1단계에서는 약 430만 개의 이미지 명사구 쌍이 생성됩니다.
2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반자동 검증이 핵심입니다. 1단계에서는 사람이 일일이 검증해서 데이터들을 확인을 했다면 이번에는 반자동화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단계에서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AI 검증자를 학습시킵니다. 여기에서는 라마라는 멀티모달 LLM을 가지고 수행을 하였습니다. 즉 사람이 이 마스크가 잘 생성되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평가자로 학습된 AI 검증자를 가지고 데이터를 평가합니다. 다음 주황색 부분을 보시면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모니터라는 레이블에 대해 생성된 마스크를 평가하시오라고 하면 이 AI 검증자는 5가지 평가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 이 레이블링된 마스크를 평가합니다. 인간이 수고롭게 검증하던 일이 자동화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대신 사람은 좀 어려운 난이도의 마스크들을 검증하고 수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AI 검증자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단계입니다. 앞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양을 크게 늘렸다면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다양성과 난이도를 확장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이 15개의 데이터셋으로 도메인을 넓혀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핵심은 하나의 이미지에서 여러 개의 개념을 뽑아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기존에는 모델, 즉 어떤 캡셔너 같은 모델이 만들어준 문장을 활용을 그대로 했다면 이 단계에서는 알트 텍스트라는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사람이 직접 그 설명을 달아둔 그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풍부하고 정확한 명사구를 얻습니다. 여기에 온톨로지를 추가로 활용을 하는데요. 온톨로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애니멀, 도그, 불독처럼 개념 간의 관계를 정리한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서 도그뿐만 아니라 상위 개념인 애니멀 또는 다른 유사 개념까지 함께 이미지와 짝을 지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퀄리티를 높이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단계입니다. 앞 단계에서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개념을 학습했다면 이 단계에서는 이를 비디오로 확장하는 단계입니다. 비디오는 여러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프레임에 대해서는 앞선 과정과 동일하게 세그멘테이션을 통해 이제 마스크를, 즉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각 프레임에서 검출된 동일한 객체를 시간축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상에서는 이런 초록색 차가 움직이는 경우 각 프레임에서 초록색 차를 세그멘테이션 한 뒤 이를 하나의 객체로 추적하여 연결합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객체가 많거나 작거나 움직임이 복잡한 어려운 영상 데이터를 중심으로 학습을 해서 모델의 추적 성능을 향상시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셈3는 얼마나 잘 작동을 할까요? 이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핵심 표의 평가 지표들이 복잡하고 많아서 조금 쉽게 바꾸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핵심은 이 CGF1은 객체가 존재하는지와 위치를 잘 찾고 세그멘테이션을 했는지 보는 지표, 그리고 AP는 얼마나 많이 맞추었냐에 대한 지표, 그리고 IOU는 얼마나 마스크 픽셀이 잘 겹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우선 보면 이 기존 모델 대비 셈3가
이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는 샘3가 약 5배 더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런 제미나이와 같은 모델들보다도 세그멘테이션을 아주 잘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박스 디텍션 결과인데요. 샘3가 세그멘테이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뛰어난 디텍션 모델들 대비 경쟁력 있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샘3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작동할까에 대한 실험입니다. 우선 이 AP0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데이터에 대한 성능, 즉 제로샷 성능이고, 이 AP10은 10개의 데이터만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즉 퓨샷 성능입니다. 표와 같이 제로샷, 퓨샷 모두 다른 모델들 대비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샘3의 활용 부분입니다. 샘3 에이전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흥미로운 부분이라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이전트는 MLLM, 즉 멀티모달 LLM과 샘3를 결합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이 두 개의 웹페이지가 켜진 컴퓨터가 뭐야? 라고 이 이미지에 대한 요청을 하면 이 에이전트 안의 LLM은 뇌의 역할을 하면서 이 요청을 이해하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모델에 넣을지를 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샘3를 호출을 해서 그 세그멘테이션까지 수행을 합니다. 즉 여기서 이 에이전트 내부에 이 LLM은 뇌, 그리고 샘3는 손, 이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샘3 에이전트는 왜 필요할까요? 샘3는 명사구를 입력받는 모델이었습니다. 그 명사가 명확하다면, 즉 이렇게 초록색 차와 같이 명확하다면 이를 잘 찾아내어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지만 뭔가 추상적이거나 비교적인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잘 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포스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좀 살펴보면 이런 작은 마리오가 있고 꽃, 그리고 더 큰 마리오, 좀 더 강해 보이는 마리오가 있는 이미지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이 더 강한 마리오를 세그멘테이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에게 요청을 합니다. 더 강한 마리오를 세그멘테이션 해줘. 그러면 이 MLLM은 이 요청을 이해를 해서 첫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마리오라는 텍스트를 샘3에 넣어보자 하고 샘3를 호출하고 이 마리오라는 텍스트를 넣습니다. 아쉽게도 마스크를 찾기에는 실패했는데요. 이 실패를 기반으로 다시 계획을 짭니다. 이 마리오라는 텍스트가 실패를 했으니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을 써보자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픽셀 캐릭터라는 텍스트를 넣어 샘3를 이렇게 호출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첫 번째 사진처럼 4가지의 마스크가 생겼습니다. 작은 마리오, 꽃, 불꽃, 큰 마리오, 이렇게 4가지 후보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MLLM은 이 후보들 중 더 강한 마리오에 제일 가깝다 느껴지는 마스크를 선택해 최종 마스크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이해하고 계획하며 시도와 에러를 반복하며 복잡한 세그멘테이션도 가능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샘 패밀리와 샘3 에이전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샘3는 PCS 태스크와 벤치마크를 새롭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샘2를 확장을 하여 컨셉 기반으로 객체를 탐지하고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면서도 기존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AI의 정점을 결합한 고품질 고효율 데이터 엔진을 통해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아래 영상은 이제 실제 샘3 페이지에서 비디오에 볼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긴 시간 동안 청취해주신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